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년 4사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소개 건물로 들어가겠습니다. 22년 연간 지출 포함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튜브 빌딩에이스 홈페이지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왼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소비 항목별 구성비가 전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구당 월평균 지출,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 지출을 표시한 내용 보고 계시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4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4.1% 증가했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고, 지출은 362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4%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분기로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4.1%가 증가했다라고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년도를 예를 들어서 전분기, 2년치 분기를 비교해보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소득 동향을 보면 22년 4사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 4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경상소득 같은 경우는 4.4%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눠지는데, 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5.3% 감소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경상소득으로 7.4% 감소했다는 거, 그러니까 경조소득이나 보험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항목별로 표로 나타낸 것이고, 밑에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동향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9% 증가했다는 얘기죠. 음식, 숙박 14.6%,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항목별로 표로 그린 모양을 보고 계시고,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품류 비주류, 음료 쪽 비중이 높아지고 거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통비, 음식 숙박비도 가장 높아졌다는 걸 그래프상에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21년 4사분기와 22년 4사분기를 같은 4사분기를 비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기를 연속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이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숫자입니다. 역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동향들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어느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이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된 자료로 살펴본 22년 4사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 건물로 들어가 보죠. 건물 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76.8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851.41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 승강기는 없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4대 가능합니다. 용적률을 더 받은 건물이네요. 39.6% 기준치보다 높은 건물입니다. 더 받았다기보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 당시 여건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 당시 상황에 맞게 지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당역에서 도보 5번 거리 이면 상권 사거리입니다. 평당가는 저렴한데 추정가는 어떻습니까? 추정가는 73억 원으로 매매가 70억보다 추정가가 높은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단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면 수익률이 무척 상승할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지도 나오겠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저희 빌딩에이스에서는 유능한 건축사분들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연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역에는 복합환승센터 같은 개발 소식이 있죠.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사당역입니다. 여기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개발 부지터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역 3번 출구 앞 방배 우성 아파트 재건축도 기대하고 있고요. 소유자분들 사이에서 방배 우성 재건축을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 소식이 아니더라도 사당 상권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요지라서 당연히 상권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고요.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이수역까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당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당역은 항상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이 사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근생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만져서 새로운 건물로 바꾼다면 가치는 무한정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로 문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저희 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